며느리가 손주를 이용해서 제 돈을 뜯어갔어요. 제가 68살 되도록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40년을 교사로 살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쳐왔지만 제 손주가 며느리 도구로 쓰일 줄은 몰랐어요. 그날의 배신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충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 된 김옥자라고 합니다. 40년 교직 생활 끝내고 작년에 은퇴했어요. 이제는 손주 돌보며 여유롭게 지내고 있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손주예요. 김유준이라고 올해 8살이에요.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랍니다. 유준이 엄마는 박서연이라고 해요. 제 며느리죠. 40살인데 아주 똑똑한 여자예요. 처음엔 정말 좋은 며느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다 가면이었더라고요. 일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지난 3월이었습니다. 유준이 생일이 다가왔죠. 며느리 서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유준이 생일인데 선물 좀 사주세요. 손주 생일인데 당연하죠. 얼마든지 사주고 싶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유준이 뭐 갖고 싶대? 서연이 말했어요. 장난감이랑 가방 좀 사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흔쾌히 응했죠. 알았다. 같이 가자. 백화점 가서 사주마. 그날 오후 3시 서연이 유준이를 데리고 왔어요.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장난감 코너로 갔죠. 유준이가 좋아했어요. 할머니, 이것 좋아요. 저것도 예뻐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라. 그런데 서연이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일부러 비싼 제품만 유준이한테 보여줬어요. 유준아, 이건 어때?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친구들도 다 이거 갖고 싶어 해. 저는 좀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장난감 값이 15만 원 나왔습니다. 좀 비싸다 싶었지만 손주 생일이니까요. 참았어요. 다음은 가방이었어요. 문구 코너로 갔죠. 서연이 또 그랬어요. 제일 비싼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유준아, 이 가방 학교에서 유행이야. 이거 없으면 창피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창피하다니요? 가방 하나로 뭐가 창피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주가 불편하면 안 되니까요. 가방 값이 8만 원 나왔어요. 장난감이랑 합치니 33만 원이었습니다. 적자는 돈이었죠. 그래도 손주니까 기쁘게 계산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서연이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유준이가 너무 좋아해요. 저는 웃으며 답했죠. 당연한 거지 뭘. 우리 유준이 좋으면 됐어. 그런데 마음 한편이 찜찜했어요. 왜 그렇게 비싼 것만 골랐을까? 그냥 우연일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이 또 전화했어요. 어머니, 유준이 운동화 사줄 수 있으세요?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필요하대요. 저는 흔쾌히 응했죠. 그럼 사주지. 언제 갈까? 다음 날 또 백화점에 갔습니다. 운동화 코너였어요. 서연이 또 그랬어요. 이 브랜드가 제일 좋아요. 아이들 발에도 좋고요. 가격을 보니 15만 원이었습니다. 운동화 하나에 25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서연이 답했죠. 요즘은 다 이래요. 아이들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손주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결국 샀습니다.
25만 원짜리 운동화를요. 집에 오는 길에 계산을 해봤어요. 이번 달에만 58만 원을 썼어요. 손주한테요.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한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요즘은 다 그래요. 아이들 건강이 중요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서연이 또 전화가 왔죠. 어머니, 유준이 책가방 바꿔야 해요. 지금 건 너무 낡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달 전에 산 게 벌써 낡았다고요? 서연이 설명했어요. 아이들이 험하게 써서 금방 망가져요. 새로 사야 해요. 저는 의심이 들었지만 또 따라갔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책가방을 봤어요. 서연이 가리킨 건 무려 32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물어봤어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거야?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죠. 네, 어머니, 유준이 친구들도 다 이거 써요. 없으면 왕당해요. 왕따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손주가 왕따를 당한다니 절대 안 되죠. 결국 또 샀습니다. 32만 원짜리 책가방을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계산해 봤어요. 2달 동안 쓴 돈이 90만 원이 넘었어요. 손주 물건에만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서연이 행동이 너무 계획적이었어요. 항상 제일 비싼 걸로만 골랐잖아요. 혹시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 아니야, 설마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연이 또 전화했어요. 어머니, 유준이 태블릿 사줄 수 있으세요?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 있대요. 저는 깜짝 놀랐죠. 태블릿이요? 그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서연이 설명했어요. 요즘 필수예요. 다른 애들 다 있어요. 유준이만 없으면 수업 못 따라가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손주 교육이 걸린 문제니까요. 알았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전자제품 매장에 갔죠. 서연이 가리킨 제품은 78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78만 원이나 하는 걸 초등학생한테 사준다고요? 서연이 당당하게 말했죠. 이 정도는 써야 제대로 쓸 수 있어요. 싼 건 금방 고장나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오래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샀죠. 손주 교육을 위해서요. 집에 오는 길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번 달까지 총 168만 원을 썼어요. 손주 물건에만요. 너무 많았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돈의 절반이 넘었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좀 이상해. 며느리가 너무 비싼 것만 사달라고 해. 남편이 대답했어요. 손주 위해서니까 괜찮지 않소? 저는 답답했어요. 하지만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죠. 며느리 욕하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서연이 또 전화했죠. 어머니, 유준이 옷 좀 사주세요. 계절이 바뀌어서 입을 게 없대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또 시작이구나. 하지만 거절 못했죠. 손주니까요. 백화점에 또 갔습니다. 아동복 매장이었어요. 서연이 고른 옷은 한 벌에 15만 원씩 했습니다. 저는 물어봤어요. 이렇게 비싼 게 꼭 필요해? 서연이 대답했죠. 아이들 피부는 민감해요. 좋은 옷 입어야 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3벌 샀습니다. 45만 원이 나왔죠. 계산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러다 제 연금 다 없어지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날 우연히 놀라운 걸 봤습니다. 서연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였어요. 가게 직원이 제게 물어봤어요. 손님, 적립카드 있으세요? 할인도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할인이요? 서연이가 그런 말 안 했는데요. 직원이 설명했어요. 회원이시면 20% 할인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난번에도 서연이가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안 했다고요? 직원이 난처해하며 말했어요. 동행하신 분이 필요 없다고 하셔서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서연이가 일부러 할인을 안 받았어요. 제가 더 많은 돈 쓰게 하려고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저를 이용한 걸까? 그때 서연이 돌아왔어요. 웃으며 물어봤죠. 어머니, 뭐 보세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계산하자.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커졌어요. 며느리가 일부러 그런 걸까? 저를 호구로 본 걸까?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요. 항상 제일 비싼 것만 골랐던 거, 할인이나 적립 같은 건 절대 안 하던 거, 꼭 필요하다며 조르던 거, 다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손주를 이용해 제 돈을 쓰게 한 거죠.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배신당할 줄 몰랐거든요. 40년 교직 생활하며 사람 많이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계획을 세웠어요. 며느리의 진짜 속셈을 확인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친구 이영희한테 전화했어요. 영희야, 너 백화점 직원 아는 사람 있지? 영희가 물어봤죠.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전부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의심스럽다고 확인하고 싶다고요. 영희가 화를 냈어요. 그게 무슨 며느리야? 당장 확인해봐야 해. 며칠 후 영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옥자야, 큰일이야. 내 며느리 정말 계획적이었어. 저는 가슴이 쿵했어요. 뭘 알아냈는데 영희가 말했어요. 백화점 직원한테 들었는데 내 며느리가 미리 물건 다 골라놨대. 제일 비싼 것들로만요. 그리고 할인이나 행사 절대 이용 안 했대. 일부러 정가로만 샀게 했다는 거야.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그랬구나. 며느리가 저를 이용한 거구나. 영희가 위로했어요. 옥자야, 울지 마. 이제라도 알았잖아. 똑똑하게 대처해야 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죠. 며칠 후 서연이 또 전화했어요. 어머니, 유준이 자전거 사줄 수 있으세요? 친구들이 다 타는데 유준이만 없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 사주지. 언제 볼까? 서연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내일 오후 어때요? 백화점에서 만나요.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확인해 볼 거예요. 다음 날 백화점에 일찍 도착했어요. 서연이 오기 전에 직원한테 물어봤죠. 혹시 박서연이란 사람 여기 자주 와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자주 오시죠. 항상 제일 비싼 거 물어보세요. 그리고 할인은 절대 안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증거를 확보했어요. 녹음기를 준비해서 직원 말을 다 녹음했죠. 서연이 도착했습니다. 유준이를 데리고 왔어요. 저는 웃으며 맞았죠. 어서 와라. 우리 유준이 자전거 보러 가자. 자전거 매장에 갔어요. 서연이 골라준 건 역시 제일 비싼 거였죠. 무려 85만 원짜리
자전거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물어봤어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서연이 자신 있게 말했죠. 네, 어머니, 이게 제일 안전해요. 아이들한테 최고예요. 저는 직원한테 물었어요. 혹시 할인되는 거 없나요? 직원이 대답했어요. 네, 지금 회원 할인 20% 해드려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저는 물어봤어요. 서연아, 지난번에도 할인 받을 수 있었다면서요? 왜 안 받았어요?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몰랐어요, 어머니. 저는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재생했죠. 직원 목소리가 나왔어요. 박서연 씨, 항상 제일 비싼 거만 고르시고 할인은 절대 안 받으세요. 서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죠. 서연아, 내가 호구로 보였어? 손주 이용해서 내 돈 한 거지? 서연이 변명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오해예요. 정말 유준이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계속 물었어요. 그럼 왜 할인 안 받았어? 왜 제일 비싼 것만 골랐어? 왜 필요하지도 않은 걸 자꾸 사게 했어? 서연이 말문이 막혔죠. 유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엄마, 혼내지 마세요. 저는 유준이를 안았어요. 유준아, 괜찮아. 할머니가 화난 게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거 알려주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런 며느리가 다 있나? 시어머니, 돈 노린 거네. 손주까지 이용하다니. 서연이 얼굴을 못 들었어요. 저는 크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요즘 며느리들이에요. 손주 이용해서 시어머니 돈 빼먹는 거예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죠. 어머니, 제발 사람들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창피해.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당한 건 처음이에요. 서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용서는 나중 일이야. 지금은 책임부터 져야지. 그동안 쓴 돈 전부 계산했어요. 총 213만 원이었습니다. 영수증 전부 모아뒀거든요. 서연한테 보여줬어요. 이거 전부 돌려줘. 한 푼도 빠짐없이. 서연이 놀라며 물었죠. 213만 원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연하지. 너가 속여서 쓴 돈이잖아. 당장은 못 갚아도 한 달에 30만 원씩 갚아.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유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준아, 할머니가 사주는 건 정말 필요한 것만 받아야 해. 엄마, 말만 듣지 말고 스스로 생각해야 해. 유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할머니. 저도 몰랐어요. 엄마가 나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한테 전부 말했어요. 남편이 화를 냈죠. 그런 며느리가 어딨어. 당장 쫓아내자. 저는 남편을 말렸어요. 아니에요. 아들, 생각해야죠. 며느리가 잘못을 인정했으니 기회를 줘야 해요. 하지만 두고 볼 거예요. 다시 그러면 그땐 용서 없어요. 며칠 후 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서연이 잘못했어요. 제가 잘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인수야, 너도 책임이 있어. 아내가 그렇게 하는 걸 왜 몰랐니?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엄마, 앞으로 잘 살펴볼게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그래, 그렇게 해라. 우리 손주 위해서라도 바르게 살아야 해. 한든 서연이 1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으로 번 돈이래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대요. 어머니, 이거 갚을게요.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돈을 받으며 물어봤어요. 앞으로는 안 그러겠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어머니, 정말 반성했어요. 이제 알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신뢰라는 걸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렇게 알면 됐어. 유준이 보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지금은 6개월이 지났어요. 서연이 매달 꼬박꼬박 돈을 갚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요. 유준이도 달라졌어요. 필요한 것만 말하고 엄마 말 맹신 안 해요. 며칠 전 유준이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저 장난감 사주실 수 있어요? 저는 물었죠. 정말 필요한 거니? 유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갖고 싶은데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유준이를 안아줬어요. 그래, 솔직해서 고맙다. 필요할 때 사주마. 지금은 참아야 해. 유준이가 웃으며 말했죠. 네, 할머니. 저도 알았어요. 참는 게 중요하다는 거요. 가끔 생각해요. 그때 제가 참기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서연은 계속 저를 이용했을 거예요. 제 연금 다 써버리고 아무렇지 않았을 거죠. 하지만 저는 용기 냈어요. 잘못된 걸 바로잡았죠. 그래서 후회 없어요. 여러분, 며느리 당하기만 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 이제 당할 나이 아니에요.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 함부로 쓰이게 두면 안 돼요. 손주 사랑은 좋지만 이용당하는 건 달라요. 제대로 구분해야 해요.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사랑과 이용은 다르다는 거. 진짜 손주 사랑은 필요한 걸 주는 거지. 원하는 걸 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며느리든 누구든 잘못하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 이 나이에 배운 소중한 교훈이에요. 지금도 서연은 반성하며 살고 있어요. 유준이도 바르게 자라고 있고요. 우리 가족은 다시 행복해졌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 되길 바라요. 며느리 당하지 마세요. 용기 내서 맞서세요. 그게 진짜 가족 사랑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제 주변 친구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자기들도 비슷한 일 겪었다면서요. 친구 순자가 말했어요. 나도 며느리한테 당한 적 있어. 손주 과외비라고 100만 원 줬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가 옷 사는데 썼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죠. 그런 일이 또 있었어? 순자가 한숨 쉬었어요. 우리 나이 되면 다들 한 번씩은 당하는 것 같아. 손주 사랑 이용해서 돈 뜯어내는 거지. 또 다른 친구 영자도 그랬어요. 우리 며느리는 더 심해. 손주 학원비라고 매달 50만 원씩 받아갔는데 알고 보니 학원은 안 보내고 있더라고. 저는 화가 났어요. 그런 며느리들이 정말 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영자가 눈물 흘리며 말했어요. 근데 옥자야, 너처럼 못해. 며느리 대들면 아들이 서운해할까봐 그냥 참고 있어. 저는 영자 손을 잡았어요. 영자야, 참으면 안 돼. 그럼 평생 당해. 용기 내야 해. 영자가 고개를 저었죠. 쉽지 않아. 너처럼 당당하게 못하겠어. 저는 친구들한테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증거 모았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자세히 설명했죠. 순자가 감탄했어요. 옥자야, 너 정말 대단해. 40년 교사한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다니.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나도 처음엔 떨렸어. 하지만 해야 했어. 우리 손주 위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했거든. 요즘은 친구들이
자주 연락해요. 며느리 문제 생기면 상담하러 오죠. 저는 기꺼이 도와줘요. 같은 시어머니로서 이해하니까요. 며칠 전에는 아파트 분여회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며느리 대처법 알려달라고요. 저는 흔쾌히 응했죠. 우리 나이 분들한테 도움되고 싶었거든요. 강연장에 50명이나 왔어요. 다들 비슷한 고민 있으시더라고요. 한 분이 물어봤어요. 사장님, 며느리가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대답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잘못한 건 며느리예요.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또 다른 분이 물었죠. 증거는 어떻게 모으나요? 저는 설명했어요. 영수증 꼭 챙기세요. 녹음도 하시고요. 메시지도 캡처하세요. 그게 다 증거가 돼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인사하셨어요. 한 할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죠. 덕분에 용기 났어요. 오늘 집에 가서 며느리 말할 거예요. 더 이상 못 당한다고요. 저는 그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잘하셨어요. 우리 같이 힘내요. 요즘 서연이는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비싼 것만 요구 안 해요. 오히려 절약하려고 노력해요. 지난주에는 유준이 신발 사러 갈 때 할인 매장 찾아보더라고요. 어머니, 여기가 제일 저렴해요. 같은 제품인데 30%나 싸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그래, 이렇게 알뜰하게 사는 거야. 서연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전엔 몰랐어요. 어머니,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어요. 평생 모은 돈을 제가 함부로 했네요. 저는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그래,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하면 돼. 유준이도 많이 컸어요. 이제 9살인데 정말 의젓해졌죠. 얼마 전 제 생신 때 유준이가 편지를 써왔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거 잊지 않을게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거 구분할게요. 그 편지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우리 손주가 이렇게 잘 자라주니 정말 감사했거든요. 남편도 이제는 서연을 인정해요. 며칠 전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서연이 정말 반성한 것 같소. 이제 믿어도 되겠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지죠. 완전히 믿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아들 민수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서연 행동 잘 살펴요. 지난번에 서연이 비싼 거 사자고 했을 때 민수가 말렸더라고요. 서연아, 그건 너무 비싸. 다른 거 찾아보자. 우리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 저는 그 모습 보며 흐뭇했어요. 우리 아들도 철이 들었구나. 이제 제대로 된 가장이 됐구나. 가끔 서연 어머니도 찾아와요. 사과하러 오시더라고요. 사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딸을 잘못 키웠어요. 돈이 최고라고 가르쳤더니 이렇게 됐네요. 저는 위로했어요. 괜찮아요, 사돈. 서연이 반성했잖아요. 앞으로 잘하면 되죠. 우리 함께 잘 키워봐요. 손주들 위해서라도요. 요즘 생각해요. 이 일이 오히려 잘 된 것 같다고요. 서연이 더 나빠지기 전에 바로 잡았으니까요. 유준이도 배웠고 우리 가족도 더 단단해졌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하세요. 미루면 더 커져요. 그리고 손주 사랑은 올바르게 해야 해요. 무조건 주는 게 사랑 아니에요. 제대로 가르치는 게 진짜 사랑이죠. 저는 이제 당당해요. 68년 인생에서 가장 용기 낸 일이 이거였어요. 며느리
맞선 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힘내요. 당할 나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제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